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20% 이상이지만 아직은 ROE가 낮은 경우 어떤 경우죠? 자본이 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자본이 커요. 근데 처음부터 매출이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출이 많이 자본이 큰데 1조예요. 자본이. 자기 자본이. 근데 처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생산하니까 매출이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이에요. 근데 만약 영업이익률이 20%일 경우에 그럼 영업이익은 한 200억 나오잖아요. 200억 나오면 이게 이제 판관 비영이익 합치고 세금 빼고 그러면 한 100억 나온다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은 1조에 비해서 한 1%밖에 안 되죠. 1%. 그렇죠? 그러면 ROE가 되게 낮은 거죠. 근데 영업이익은 높아요.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0% 이상. 그래서 제품 경쟁력이 되게 높으니까 좋은데 자본이 클 경우에 처음에 매출이 적으니까요. 순이익이 적어요. 그러면 ROE가 되게 낮게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ROE가 낮으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저가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걸 주가 예를 들어서 이걸 ROE가 많아. 이 경우는 ROE 1%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성,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싸게 거래야 돼요. 그래서 저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기도 해요. 그럼 이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할까요? 저희가 오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증가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증가한다. 2천억이다. 만약에 어느 시점에 3천억이다. 계속 증가하겠죠. 일주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1,000억에 영업이익률 20%면 200억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2,000억에 영업이익률 20%면 얼마? 400억. 3,000억 영업이익 20%는 얼마? 영업이익이 600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근데 ROE가 낮아. 순위가 안 나와서. 그때는 주가가 저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관심으로 편입한 다음에 매수를 해요. 조금씩.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은 ROE,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았던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 최소 20% 이상. 근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조차도 높아져요. 그래서 막 400억, 600억 되면 안 봐도 뻔하죠. 순이익이 커지고 당연히 ROE가 점프ing 하겠죠. 이걸 다 알아요. 고수들은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이 주식하는 음식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사면 되죠. 매수 대상으로. 저도 이제 알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전에 이런 종목을 다 보고 있었어요. 인크로스도 2020년도에 신저가를 때렸거든요. 상장 후 신저가, 상장 이후 신저가. 공저롭지만 계속 수익성이 좋았어요. 근데 주가만 떨어졌어요. 이때 PBR이 한 1.2, 1.1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차점 좀 찍고 당연히 제가 거의 1.0 이하로 안 떨어져요. 이런 종목. 그래서 뚝 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어떻게 올라갔어요? 350% 올라갔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못 했는데 왜냐면 이때 살 때 제 이제 전업 그 동생하고 같이 썼는데 이게 일주일에 30% 올라갔어요. 30%. 그러니까 제가 차마 매수 버튼 못 누르는데 그 이후로 300% 더 날라갔어요. 그래서 공시처럼 하면 되죠. 영업이익 20% 이상이지만 항상이에요. 항상. 아직 ROE 낮은 경우는 주가 저가인 경우가 적지 않다. 좋은 미래를 주기도 한다. 이게 공시처럼 되는 거니까 엄청 중요해요. 엄청 많은 종목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매출이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가격이 거의 1만 원, 여기 가격이 고점이 4만 원. 그래서 2022년도에는 12,000원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영업이익률 20% 이상, 근데 ROE가 아직 낮다. 근데 이제 자본 효율 문제잖아요. ROE는. 그래서 주가 저가인 경우에는 매수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게 딱 맞죠. 그래서 인크로스는 대단한 종목이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떨어졌어. 이 종목이 매출이 떨어져서 좀 정체적이죠. 정체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거의 30%를 육박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요. 주가만 떨어지면 좋은 매수 기회를 주죠. 그럼 웹잼. 웹잼도 영업이익률 20% 이상이지만 ROE가 낮은 경우 이 종목은 이 종목도 계속 수익성이 좋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20% 계속 유지한 종목인데 2020년도에도 되게 저가를 때렸어요. 당연히 이 종목도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찍어서 날라갔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공식처럼 외우면 돼요. KINX가 되게 유명 종목이죠. 제가 그다음 코행텍도 그랬고 2016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저가 때리고 당연히 날아갔어요. 네오팜도 당연한 거예요. 대신 이 기업은 예전에 되게 많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못 된다 했죠. 실적이 안 받쳐주면 주가를 횡보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보면 이 상황인데 이 종목은 영업이익 20% 이상인 종목, 이거 돈이 계속 쌓이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내용을 아무튼 이걸 우선 기억하시고 영업이익률 20% 이상이지만 아직 ROE, 자본 효율성이 낮을 경우에는 주가가 저가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좋은 매수기를 주기도 한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거래했던 종목, 실전에서 써먹던 종목, 지켜보는 종목, 관련 종목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되게 지켜봤던 종목을 말해야지 이게 진짜 사실이고 경험론에 의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우선 인크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로스 보면 제가 보시면 딱 올차트, 주차트, 저는 1차트를 보통 1차트를 거의 안 봐요. 1차트를 보는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열심히 매수해. 그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주차트에 볼 수 없으니까 그때는 1차트 보죠. 그래서 평상시는 거의 주차트는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장 신저가를 때렸어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지켜봤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영업이익률 30% 종목이에요. 지금도 30% 나오죠. 물론 이제 매출의 상황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가만히 있더라도 영업이익이 떨어진지 오르는지 하겠죠. 영업이익이 이때 상장 신저가를 때렸어요. 근데 이때 이때 이제 제가 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때 보면 PBR이 1.0이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연말 자본중개 대비 이때 시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PBR이 한 1.2, 1.1 전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장 시가 때리고 과학이 떨어졌죠. 과학이 보통 한 18,000원짜리가 7,000원짜리 반 토막 나오고 그 해에 이게 350%거든요. 굉장하죠. 이 공식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 매수해주면 이제 보면 이제 주차트, 월차트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이때 제가 매수하려 했는데 차만 매수 못했는데 그게 이제 좀 한이 되는데 매수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돌이켜 보건데 이 상황은 거의 몇 주 동안은 거의 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다고 이제 섣부른 판단한 거죠. 근데 사봤자 많은 분이 산 거 아닌데 매수를 했으면 뭐 이걸 먹었겠죠. 당연히. 제가 뭐 매수하면 그냥 1년 홀딩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알죠. 과하게 떨어지면 1년 동안 홀딩 안 하면 큰 수익을 못 내거든요, 보통. 물론 과하게 올라가면 매도 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7,0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년 홀딩으로 이걸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의미한 종목이고요. 과하게 또 주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밑점 치고 2022년도 보시면 여기 이제 분기별로 볼 수 있잖아요. 5분기 볼 수 있으니까 매출이 하락했어요. 물론 뭐 이 정도면 크게 하락한 건 아니지. 아무튼 정체만 해도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되죠? 항상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 쳤겠죠. 공시처럼. 근데 보시면 올린 사람이 위인이에요. 보세요. 위인이 올렸잖아요. 당연히 어떤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게임을 주는데 어떤 종목이 이런 수급이 아예 무의미한 종목이 있으니까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닌데 근데 간혹가다 뭐 판단 자료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인이 올린 건데 이건 이제 수급이 그렇게까지 확연하게 들여지지 않아요. 아프리카팀이나 뭐 LG생활 이런 것처럼 수급이 확연하게 들여지지 않으니까. 근데 수급을 봐야지 저희가 매매하는 거 아니죠. 수급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죠. 저희가 샀는데 이후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매수한다. 그럼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밑점 치고 350% 이상 올라간 다음에 거의 400% 올라갔네요. 350%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다음 과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종목이 있고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 20% 이상인데 아직 ROE가 낮은 ROE는 아닙니다. 17이면.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에 비해서는 낮은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폭락장이었죠. 폭락점 밑점 찍고 과하게 또 올라간 겁니다. 이 종목 애초에 보시면 여유현금이 보세요. 300억, 200억 떨어졌지만 400억, 400억. 2022년도는 500까지. 그래서 여유현금이 꽤 높고요. 단점은 무채비 높은데 이게 이제 매입 채무하고 매출 채권하고 그 관계니까 상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부채가 높은 건 단점입니다. 매입 채무가 높은 건 좋지 않아요. 채무니까. 근데 이
유동자산 보시면 매출 채권이 크잖아요. 이게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지만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나스미디어도 그러거든요. 나스미디어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나스미디어도 부채비율이 높은데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하고 상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매입 채무니까 이자 안 나는 채무를 갖고 있는 거죠. 나스미디어도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오팜을 잠깐 볼까요? 네오팜. 이건 제가 2020년도에 사가서 이제 수익 내고 팔았던 종목인데 2022년도에 과하게 하락했어요. 이 종목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저희들이 영업이익률 20%짜리를 주로 보는 거니까 영업이익률 20%를 항상 유지해요. 그렇죠? ROE도 근데 ROE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매출 정체지면 영업이 크게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영업이 증가 안 하는데 자본 총계는 계속 증가잖아요. 돈이 쌓이니까 보시면 500억, 800억, 1100억 계속 증가하니까 그러면 같은 돈을 보시면 비슷하잖아요. 돈 수익이. 그러면 자본이 커진 상황에서 순이익이 정체 중이면 ROE는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높은 ROE를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든 거죠. 만일 ROE 30 종목이면 30을 계속 유지하려면 ROE 30인데 30을 계속 유지하려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돼야죠? 30%씩 증가해야 돼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높은 ROE를 계속 유지하는 종목은 특급이라고 평가할 만하죠. 그래서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높은 ROE를 유지하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단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왜? 자본이 커지니까, 자본 총계가 커지니까 그 자본 총계를 커진 만큼 수익도 커지지 않으면 그 높은 ROE를 유지 못합니다. 이 종목은 보시면 이제 주가 몇 년 행보 중에 오히려 주가 하락하는 중인데요. 보시면 이때 4,000원짜리잖아요. 근데 6만 원까지 올라갔죠. 10배 올라가면 제가 뭐라 했죠? 이렇게 10배 올라가면 기업 가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가 횡보하는 거예요. 몇 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단 흘러내려도 자산가치 대비 너무 싸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한 2만 원 가격이 한 7년, 8년 신저가잖아요. 근데 자산가치는 증가했을 거잖아요. 자산가치가 뭘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마이너스 차입금이잖아요. 마이너스 차입금, 여유현금 400억, 800억, 900억, 1000억 있어요. 현금이. 부채는 7%. 그럼 이 회사 시총이 전체 사는 시총이 2020년도 한 1,30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회사를 통째로 사면 현금이 1,000억 있는 거예요. 좋죠. 좋은 상황이고 현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보시면 150억, 20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이 회사 살만한 가치 있냐? 그걸 보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저는 가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당연히 보유할 확률이 높겠죠. 대신 단점이 뭐예요? 주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죠. 주식은 부동산 다른 게 수익성이에요. 자산 가치만 보고 살 종목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정체 중이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6만 원짜리가 거의 2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 거죠. 단 자산가치 계속 증가 중이니까 자산가치 비해서 너무 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분들이 이제 매수를 들어가겠죠. 이 상황이면 당연히 여기에 샀던 사람도 매수 들어가서 평당을 낮춘 작업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 20% 이상 나오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주가 날라가겠죠. 매출 정체 중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했죠? 보통 ROE 영업이익률 20%짜리가 PBR 1.0 전후 그런 가격이 되게 매력적인데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BPS가 17,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전후 저랑 2만 원 아래 그냥 눈 감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가격이 지금 자산가치 이렇게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수익가치는 조금 더디더라도 근데 돈이 많이 쌓였는데 주가는 7년 8년 신저가니까 당연히 매수 대상인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영업이익률 20% 이상인데 ROE가 낮은 경우에 주가 저가일 수 있다. 그 저가인 상황을 보통 제가 PBR 1.0 전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화면 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OE 20% 이상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전에 뭘 봤죠? 영업이익 20% 이상, ROE 20% 이상은 특급. 그쵸? 그 다음에 영업이익 20% 이상인데 뭐라 했죠?
아주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좀 적을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적고 순이익도 적으니까 ROE가 낮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저가 형상이에요. 그 저가 형상을 뭐라 했죠? PBR 1.0 전후. 그때는 좋은 매수일 수 있다. 당연히 주가도 폭락장에서 하는 게 최고니까. 그 다음 ROE 20% 이상 정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SBS 최근에 매출 폭발했잖아요. 영업도 폭발하고 주가도 당연히 폭발하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뭐죠? 아니 가치 추사 뭐죠? 가치 추사? 기업 가치를 보는 거잖아요. 가치를 뭐 보죠? 사상 가치, 수익 가치, 미래 가치. 수익 가치가 폭발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주가는 날아가요. 그런데 수익가치 폭발해요. 주가가 계속 무조건 날아가나요? 아니요. 일정 기간 동안은 안 올라가요. 그때 저에게 매수하고 이걸 발견한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치 추사거든요.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 날아갔고요. 고려시장 정보 너무 잘하는 정보. 이게 채권 추심 1위예요. 1위. 제가 이제 이 업종은 아니지만 제가 원래 이제 그쪽 공부했는데 법적 공부를 했는데 아는 동생이 이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에서 말해 주는데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뭐 쓸어 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종목도 ROE가 엄청 높아요. 대신 유의할 게 있어요. 유의할 게. 자본 총계 증가는 더뎌요. 왜? 배당을 많이 하니까요. 하지만 주가는 최근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주가 이렇게. 뭐 관심 대상이죠. 지금 비쌀 때 매수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이것도 비싸면 매수하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관심 대상이 둘 필요가 있죠. 메리츠화재. 제가 금융주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다 있는데 대신 특급이 있어요. 특급. 금융 중에 특급. 두 종목을 딱 들면 메리츠화재, 메리츠 금융주죠. 얘네들은 ROE, 이 종목들은 ROE가 20일 넘어요. 20. 그래서 2020년도에 매수했으면 몇백 프로 먹었어요. 몇백 프로. 엄청나게 주가 상승했거든요. 왜요? ROE 20이다. 자본 총계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거든요. 하나 미용 상사. 당연히 ROE 20이 넘고 주가가 엄청나게 폭발했죠. 그 다음 NH 사이버 결제도 주가 정말 많이 날아갔어요. 물론 이게 기업 가치가 그렇게 많이 증가해도 주가 쌀 때 항상 쌀 때 사야죠. 쌀 수 있어요? 기업 가치 증가해도? 예, 쌀 수 있어요. 그때 사면 수익률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화면 보면서 몇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B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시면 이제 월차트고 주차트인데 보시면 월차트 보면 2013년도에는 거의 5만 원짜리인데 주가 계속 흘러내렸죠. 쭉 흘러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되게 의미 있는 해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020년 3월 19일에 거의 밤을 샜는데 이유는 단순해요. 신작가 보려고 신작가 너무 많으니까 1000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꼬박 밤을 샜어요. 신작가 뭘 의미하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신작가, 1년 신작가도 있지만 상장 신작가도 있고 10년 신작가도 있고 널렸었어요. 그때. 보시면 이 종목도 보시면 이게 지금 1999년도 이후로 가장 신저가였어요. 그렇죠? 가장 신저가예요. 이게 뭐 거의 10몇 년 신저가였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재무상을 안 보이더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사 SBS 대강 알겠지만 저희가 유형자산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벌더라도 이 가격대는 엄청 메리트 있던 가격대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재무 상태를 잠깐 보시면 재무율 먼저 보셔야 되죠. 보시면 매출은 이때 정체 중이지만 이 전에도 보시면 매출이 하락했지만 영업이익은 100억 정도 나왔고요. 이에 보시면 745 영업이익이 거의 다 6배 증가 상황이에요.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때 밑점 치고 올라갔잖아요.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실적을 계속 발표했을 거예요. 뭐 4분기 연속 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근데 실적이 계속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보시면 엄청 증가했으니까요. 2019년도보다. 근데 주가가 다시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매수 못했으면 이때 매수했으면 되죠.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 중인데 주가만 갑자기 급락한 거예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를 너무 찾으려는 시도는 기관들이 하는 거고 돈 많은 진짜 많은 사람, 이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은 그 때문에 매매하지 않아요. 왜? 직장인 보통 기관분들이 물론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사 보고 뭐 매매하지 않죠. 보통 버핏도 리포트를 안 보거든요. 안 보니 뭐 제가 나중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보시면 SBS가 이때 못 샀으면 이때 샀으면 되거든요. 근데 주가 이렇게 보세요. 이때 15,000원 줬는데 지금 작년에 6만 원 찍었어요. 6만 원을. 엄청나죠. 결국 뭐냐? 기업 실적이 주가를 연동해요. 물론 이제 그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미리 주가 올린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유의미하고요. 뭐 1차트로 보시면 뭐 누가 매수한 거 위에 있는 보유를 못 하거든요. SBS는 보시면 아무튼 기업가는 계속 증가 중인데 이때 주가가 이제 당연히 과하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022년도에 과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과하게 상승할 때 매도 치는 거니까 항상 이 종목은 보세요. 이때는 이제 영업이익이 이게 700원 나왔는데 비영업이익이 안 좋으니까 일회성 자장 처분 뭐 그런 상각을 했겠죠.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이 적게 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무관한 게 적게 났으니까 당연히 매수 대상이죠. 주가는 떨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매출이 8천억짜리가 1조 나오잖아요. 근데 고정비가 크니까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때 보시면 영업이 700에서 1,800억. 작년에 1,800억 나왔어요. 100억짜리가 700억 나오고 1,800억 나왔어요. 그럼 주가는 무조건 날아가야죠. 그렇죠? 당연히 날아간 거예요. 대신 그것까지 증가하는 와중에 주가는 오르는 하니까 쌀 때 사면 기다리면 최소 얼마나 홀딩해야 되죠? 10% 20%? 그거 먹으려고 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업가치 이렇게 하루 안 나오다가 20 정도 나올 정도면 이때 알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홀딩하는 게 최소 어느 정도 홀딩하면 좋죠? 어느 정도라고요? 1년. 최소 1년을 홀딩해야 돼요. 물론 1년 안에 날아가 버리면 팔 수도 있겠지만 보세요. 이때 1년 홀딩했으면 이걸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과하게 또 올라가니까 이때 매도 칠 수 있겠죠. 분할 매도. 그래서 100%가 아니라 200%, 300% 먹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높은 ROE. 자본이 증가 속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미 있었던 종목이고요. 제가 종목을 많이 보고 싶은데 시간이 종목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걸 좀 양해 바라고요. 제가 말했던 종목은 제가 다 못 봐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다음 종목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고려 신용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신용 정보는 아무튼 뭐 대단한 종목에 이 업계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국내 채권 추심 업계 1위예요. 1위. 그래서 대단한 종목이고요. 근데 어찌 보면 또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매출액 보고 좀 웃었어요. 매출액이 엄청 큰 종목은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매출액이 뭐 몇천억짜리가 아니라 겨우 1,000억 정도 좀 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업계가 엄청 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아무튼 매출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매출이라는 건 다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도 아니니까 매출에서 필요금 빼고 세금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과 시총 상관관계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매출이 적은데 시총이 너무 크다. 그러면 뭐 잘 버는 기업도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주식판 아는 사람은 그걸 감안하니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시총 종목. 유미하죠. 유미해요. 같은 상황이라면 저시총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커넥트 웨이브 제가 봤죠. 이전 시간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왔고요. 그 다음 메가스예요. 대단한 종목이에요. 10배 날라온 종목이에요. 제가 이전에 언급 한 번 했는데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어요. 근데 기업 실적은 계속 증가 중에 있어요. 과하게 떨어진 다음에 그 해 1년 동안 350%. 지금은 10배. 10배 날라갔어요. 대단한 종목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죠? 저시총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갖고 있던 종목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 700억, 600억, 700억짜리 종목인데 그 다음에 제가 판 다음에 안타깝지만 제가 판 다음에 쭉 날라가서 이렇게 몇천억까지 날라갔어요. 메가스유도 이 당시 제가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때 700억 정도였어요. 당연히 지금 1조예요. 1조. 그 다음 미스터블루. 이 종목은 제가 2017년도에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모임했을 때 이제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랬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저시총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뭘까요? 영업이익률 몇 프로? 10% 이상 종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시총도 잘 버는 게 있고 못 버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잘 버는 기업은 보통 수익성 좋은 기업은 보통 영업이익 10% 유지하거든요. 이 종목 제가 이때 발견했어요. 이때 이제 모임했을 때인데 그래서 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 기업이
당연히 영업 10%짜리에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은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면서 돈을 버니까 뭐요? 매출이 폭발하면 영업이익도 폭발해요. 근데 저시총이잖아요. 저시총. 몇백억짜리가 영업 매출액이 폭발하잖아요. 매출액이. 그러면 영업 폭발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요. 짧은 기간 동안. KLS는 최근에 이제 볼 가치 있는 종목이고요. 하이닉도 최근에 이제 볼만한 가치 있어요. 이거 지금 예전에 많이 날라간 거 아니고 이건 엄청나게 많이 날라갔던 종목이고 이건 지금 볼만한 가치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한번 본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다른 종목 본 종목 조금 제외하고요. 미스터블루를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당시에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스터디 이제 제가 모임 갖고 제가 좀 가르치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종목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계속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알았죠. 영업 10% 이상 종목이니까 안 버는 기업도 그냥 적자 기업도 시총이 몇백억짜리 많잖아요. 근데 얘는 좀 버는 기업이었는데 유의미 있게 봤죠. 근데 이제 매출이 갑자기 증가 상황이었어요. 보시면 2018년도에 100%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200% 증가했어요. 영업 매출액이 한 300억 나왔던 기업이 600억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40억에서 139억. 벌써 주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도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 더 증가해서 주가 계속 올라갔고요. 대신 이제 과하게 올라가면 항상 주가는 과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갑자기 쭉 증가 중인데 보세요. 600원짜리 거의 1,000원에 사도 이게 5,0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400% 날아갔어요. 단기간에. 1년 좀 한 2년 안 돼서 한 400%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말한 그 이론에 적합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처음에는 영업이익률이 10% 나오다가 영업이익률이 좀 높은 종목은 매출 폭발하면 영업이익률조차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20%까지 올라갔고요. 이때 ROE는 9위였는데 ROE 32까지 날라갔죠. 이때 당시 투자지표 보시면 이제 그때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요. 2017년도는 안 보고 18년도 보시면 시총이 470억. 2019년에도 500억인데 이때 보시면 2020년도 보시면 3천억까지 날아갔죠. 3천억까지. 순식간이죠. 그 자본 총계가 그렇게 증가할 수는 없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총은 주가 레벨업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기업가치는 증가하는데 주가 레벨업이 과한 거예요. 과하게 쭉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시총이 되게 유의미해요. 물론 보통 기관들은 이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그런 종목을 잘 매수 안 하거든요. 돈이 이제 번져는 큰데 그동안에 저시총을 매수하면 크게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종목 위주로 말하는데 돈 좀 많으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저시총을 많이 보죠. 왜냐면 유의미한 주가 상승이 있는 거 되게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 종목은 뭐 업종을 보시면 원래 이제 온라인 만화 제작, 그래서 이 업종 자체가 좀 괜찮아요. 만화 제작, 유통업 하다가 보시면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콘텐츠 자체 제작 후 직접 유통 서비스를 담당한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보통 이런 걸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게임 사업에도 진출했어요. 게임 사업.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주가 과하게 올라갔고 또 과하게 떨어지고 최근에 보면 또 주가 과하게 또 올라가네요. 왜냐면 시국성이 좀 다시 좋아졌어요. 보시면 이때 이제 증가 중에다가 매출이 2021년도에 좀 하락했다가 2022년도에 다시 또 상승 중이니까 워낙 시총이 적은 종목이니까 이게 과하게 올라간 거죠. 대형주는 이렇게 불가능해요.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시총은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매수할 수도 있고 물론 이때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수익성 대비 뭘 보셔야 되죠? PBR%를 보셔야죠. 이때 보시면 PBR 한 1.3 싸지 않죠. 싸지는 않지만 이제 이때 회사하고는 다른 회사니까 또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5천원짜리가 한 1,100원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너무 싸다고 판단하고 주가를 찍어서 올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저시총에서만 있어요. 뭐 몇천억, 뭐 몇 주짜리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미스터블루도 보면 저시총에서 샀으면 큰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으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아니까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 시간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